반갑습니다. 보라매님들 무기큐브 시간입니다. 우리나라의 KF-21 보라매를 능가한다고 주장하는 튀르키예의 전투기가 있습니다. 중동의 왕좌를 노리는 튀르키예의 칸 전투기. 과연 이들의 계획대로 5세대 전투기를 완성할 수 있을까요? 본격적인 소개에 앞서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튀르키예의 칸 전투기는 튀르키예 공군 F-16 전투기를 대체하기 위해 독자적으로 설계하고 개발한 전투기입니다. 개발을 담당하고 있는 터키쉬 에어로스페이스에 따르면 스텔스 성능과 내부 무장창, 높은 기동성, 향상된 상황 인식 센서 융합과 같은 차세대 항공기의 핵심 특징과 첨단 기술을 반영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미국과 러시아, 중국 등 5세대 전투기를 생산할 수 있는 국가 대열에 합류하겠다는 야심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개발 프로젝트의 계약은 2016년 8월 5일 체결됐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인 체계 개발은 2018년 9월에 돌입했죠. 2023년 3월 17일 시제기의 지상주행 테스트를 시작으로 2024년 2월 21일 13분 동안 첫 비행을 했고 5월 6일에는 14분간 비행했습니다. 두 비행 모두 시속 426km, 마하 0.34로 비행했고요. 첫 번째 비행에서는 고도 2438m, 두 번째 비행은 3028m까지 상승했다고 합니다. 레제프 타이프 에르도안 대통령은 지상주행 테스트를 한 다음 날인 2023년 3월 18일 출고식에서 항공기의 이름을 칸으로 지정했습니다. 지금까지 두 번의 비행을 한 시제기는 원래 지상 테스트용으로 개발된 기체였습니다. 하지만 비행을 위해 여러 가지 설계를 변경했고 결국 두 차례의 시험 비행을 해냈습니다. 첨단 전투기 체계 개발을 시작한 지 6년 만에 애초 2026년으로 예정됐던 초도 비행 일정을 2년 반이나 앞당긴 겁니다. 우리나라의 KF-21 보라매는 2015년 체계 개발 계약 체결 후 7년이 지난 2022년에 시제기 초도 비행에 성공했습니다. 이 튀르키예가 개발하고 있는 칸의 제원은 길이 21m, 높이 6m, 날개폭 14m로 쌍발 엔진을 장착한 단작입니다. 전체적인 크기로 보면 F-15급의 중대형 전투기입니다. 나중에는 29,100파운드급 자국산 엔진 2기를 장착한다는 당찬 포부를 품고 있지만 지난해 시험 비행 때는 F-110, GE-129 터보팬 2기를 달고 비행했습니다. 요구 성능은 최대 속도 마하 1.8, 최대 상승 고도 16,764m, 플러스 9G에서 마이너스 3.5G의 중력 가속도를 견뎌낼 수 있도록 개발하고 있습니다. 스텔스 성능은 물론 조종사의 높은 상황 인식 능력, 센서 융합과 자동화 수준 향상은 기본이고 튀르키예 육해 공군 전력과 상호 운용성, 또 무인기와의 연동성도 가능하도록 개발한다는 방침입니다. 하드 포인트는 메인 무장창 6개, 사이드 내장 2개를 달고 외부에는 날개당 3개씩 6개의 하드 포인트를 마련했습니다. 2028년 칸 블록 10 20대를 튀르키예 공군에 인도하고 2029년 이후 매달 2대씩 생산해 연간 24대를 양산하겠다고 장담하고 있습니다. 튀르키예는 KF-21보다 높은 사양의 전투기를 어떻게 이렇게 빨리 개발할 수 있었을까요? 2010년 12월 15일 우리나라의 방위사업추진위원회 격인 튀르키예 방위산업집행위원회는 F-16을 대체하고 F-35와 함께 작전을 수행할 차세대 공중우세 전투기를 설계하고 개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2011년 타이는 바로 개념 설계에 착수했고요. 2013년 9월 29일에 완료했습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당시 에르도안 총리가 스웨덴을 방문해서 사브와 협력을 통한 전투기 개발을 추진하기도 했지만 결국 없었던 일이 되고 공동 개발이 아닌 국내 독자 개발로 추진하기로 했죠. 여러 가지 설계안 중 2015년까지 살아남은 디자인은 3가지였습니다. FX-1은 쌍발 엔진으로 F-21 랩터와 비슷한 디자인이었고 FX-5는 단발 엔진으로 F-16과 또 FX-6는 단발 엔진으로 카나드가 부착된 그리펜과 유사한 디자인이었습니다. 2015년 방위산업집행위는 이 중 다른 모델보다 길이가 길고 더 많은 무기를 탑재할 수 있고 속도와 비행거리가 더 우수한 쌍발 엔진의 FX-1 모델을 선택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 같은 의견은 우리나라 방위사업청과 유사한 튀르키예 국방산업부의 제안 요청서에 그대로 반영됐습니다. 하지만 독자 개발하겠다던 당초 포부와 다르게 이 시점부터 끊임없이 선진 제조사들과 협력을 추진하기 시작했습니다. 튀르키예 정부의 제안 요청에 제너럴 일렉트릭과 유로젯, 프랑스의 스네크마 SA 등 회사가 응했지만 결국 같은 해 12월 방위산업부는 전투기 설계를 지원하기 위해 영국의 BAE 시스템즈를 선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또 롤스로이스는 EJ200 엔진에 대한 기술 이전과 차세대 전투기 프로그램을 위한 파생 제품의 공동 개발을 제안했습니다. 그리고 1년이 조금 지난 2017년 1월 영국 테레사 메이 총리가 튀르키예를 방문했을 때 BAE 시스템즈와 투사스 임원이 참석한 가운데 약 1억 파운드 규모의 개발 지원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그나마 무난하게 개발이 진행되는 듯 했습니다. 애초 목표였던 F-16을 대체하고 F-35를 지원하는 공중우세 전투기로 말이죠. 하지만 2017년 9월 튀르키예는 러시아와 지대공 미사일 방어 체계인 S-400 도입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튀르키예는 1952년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에 가입한 나토의 터줏대감 같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미국의 대공 방어 체계가 아닌 러시아의 무기 체계를 도입하기로 한 겁니다. 튀르키예는 미국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2019년 7월 S-400을 배치해버렸습니다. 미국은 곧바로 행동에 나섰습니다. 더 이상 튀르키예와 F-35 전투기 공동 개발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없다고 발표한 것이었죠. 튀르키예는 급기야 2020년 10월 16일 흑해 지역 시노프에서 S-400 미사일을 시험 발사했습니다. 100대를 구매할 예정이었던 F-35 전투기는 이렇게 S-400 미사일과 함께 날아가 버리고 튀르키예 정부는 F-35 보조가 아닌 F-35급 전투기가 필요해졌습니다. 2018년 9월부터 시작한 체계 개발의 스텝이 꼬인 겁니다. 튀르키예 공군은 2021년 6월 30일 TFX의 최소 성능 요구 사항을 발표했습니다. 튀르키예 공군이 원하는 것은 높은 기동성과 강력한 추진 시스템, 슈퍼크루즈 기능, 충분하고 최적화된 전투 반경, 첨단 항공 전자 시스템, 낮은 피탐지 성능, 센서 융합 및 자율성, 네트워크 기반 전쟁을 위한 향상된 데이터 링크 기능, 고정밀 스탠드오프 무기 등입니다. 개발을 시작한 뒤 요구 성능이 바뀐 것도 놀라운데 더욱 놀라운 것은 그 이후의 개발 속도입니다. 공군의 요구사항이 발표된 지 5개월이 조금 지난 2021년 11월 4일 첫 시제기의 부품 생산이 시작됐고 불과 1년여 만인 2022년 11월 23일 최종 조립 라인에 들어갔습니다. 튀르키예는 F-35 기체 부품 약 2만 4천 종 가운데 817종, 또 약 3천 종의 엔진 부품 중에서 188종을 제작한 경험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타이가 생산하는 중앙동체, 무기고 도어, 또 공대지 파일런, 또 프레덴 피트니 F-135 엔진의 배선, 하네스, 압축기, 로터 허브 등이 포함됩니다. 그만큼 일부 기술력이 뛰어나다는 것은 알려져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빠른 속도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제작된 시제기가 2023년 첫 지상시험에 이어 지난해 1, 2차 시험 비행에 성공한 겁니다. 하지만 튀르키예에 가는 지난해 랜딩 기어를 접지 않은 상태에서 실시한 단 2차례의 시험 비행 이후 지금까지 어떤 비행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시제기 6대를 동시에 제작하고 첫 시험 비행 이후 약 1000번의 비행을 하며 각종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는 KF-21과는 너무 큰 차이를 보이는 겁니다. 때문에 전문가들은 항전 장비가 제대로 장착되지 않은 종이 비행기 아니냐는 의구심을 제기하기도 합니다. 칸에 들어갈 A사 레이더 등 항전 장비는 자국 방산업체 아셀산이 제작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전자전과 레이더 시스템, 피하 식별 장치 등을 하나로 통합한 장치의 개발 완료 시점은 2026년입니다. 비행 시험을 시작하기 전에 항전 장비 개발을 완료했던 우리나라 KF-21과는 사뭇 다른 개발 일정입니다. 튀르키예 야망은 끝이 없습니다. 시제기에 장착된 GE가 제작한 F-110 엔진이 아닌 튀르키예산 엔진을 장착하겠다는 계획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차피 미국과의 관계가 틀어진 상황에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생각하면 충분히 공감이 되긴 하지만 5세대 전투기 엔진을 국산화한다는 것은 굉장한 도전적인 선택입니다. 이미 롤스로이스와 협업해서 개발하려던 엔진은 튀르키예 정부가 지적 소유권을 넘기라는 무리한 요구를 하면서 협력 사업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이후 투사스의 자회사격인 TR모터라는 업체가 2018년 4월부터 칸의 엔진 생산을 맡아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TR모터사는 2026년에서 2027년 사이 엔진을 출고하고 2028년과 2029년께 첫 비행을 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터보팬 엔진을 8년 만에 개발을 완료하고 10년 안에 체계 통합까지 한다는 계획인데 어쩐지 이 대목에서 알타이 전차의 엔진 국산화 추진 과정이 생각납니다. 튀르키예는 알타이 전차의 엔진도 독자 개발을 추진했지만 결국 우리나라의 HT 현대인프라코어의 1500마력급 엔진과 S&T 다이내믹스의 자동 변속기가 채택이 됐죠. 얼핏 보면 우리 국산 전투기 KF-21과 닮은 것 같지만 개발 과정은 전혀 다릅니다. 형상과 구조, 내부에 장착할 모든 항전 장비와 무장 시스템까지 대체로 스펙을 정하고 시제기를 만들었던 우리나라와 달리 동체는 동체대로 엔진과 항전 장비도 또 따로따로 동시다발적으로 개발을 진행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과연 튀르키예의 방식으로 5세대 전투기를 우리와 비슷한 시기에 개발 완료할 수 있을까요? 2030년대 초중반이면 결론을 알 수 있겠죠. 만약 튀르키예가 성공을 한다면 우리도 가서 한 수 배워야겠습니다. 여러분의 의견 댓글로 남겨주세요.